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F4 팬텀 고별전 마지막 AGM-142 일명 뽀빠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군사전문지 더 워존의 해외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는 해외 밀떡들의 상당한 수의 댓글이 달렸으며 특히 마치 나의 마지막 비행처럼 F4와 뽀빠이 미사일의 경의를 표하는 댓글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사족을 달면 싫어하시니까 바로 기사의 내용 들어보고 여기에 달린 해외 댓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는 주황색 바탕으로 댓글은 보라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F4 팬텀 대한민국의 작별을 고하기 전 마지막 파바이 미사일 발사 실시. 대한민국 공군은 F4E 팬텀2 전투기에서 파바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지막 실사격 훈련을 끝으로 AGM-142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과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팬텀의 공식 퇴역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몇 주 후인 6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18일 수원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10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이 참여한 이번 훈련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총 4대의 F4E가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상에는 AGM-142로 무장한 2대만 보입니다. F4E는 표면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 AGM-142를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말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16기의 파바이를 초도 물량으로 조달했지만 이후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추가로 구매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후 AGM-142는 2002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습니다. AGM-142 파바이는 이스라엘의 고체 연료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파바이-1은 길이가 5m 미만이며 발사 중량은 1360kg에 달합니다. 350kg 전후의 고폭탄 또는 관통탄두를 무장한 파바이-1의 사거리는 약 80km입니다. 파바이-1은 코스 중간 유도에 관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종말 유도를 위해 TV 또는 적외선 센서로 전환합니다. 이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꼬리 부분에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어 최종 조준을 위해 미사일을 사람이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바이는 일반적으로 미사일과 연결하여 가시거리 무선 연결을 설정하는 데이터 링크 포드를 통해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사 항공기 또는 다른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 자산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할 때 파바이의 충돌 지점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충돌 지점까지 또는 매우 근접한 지점까지 미사일의 정확도를 매우 높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수기업 라파엘 시스템즈사가 1980년대 초에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바이-1은 1986년 이스라엘 공군에 도입되었습니다. 더 작고 가벼운 사양인 파바이-2는 형식적으로는 1995년에 이스라엘에 도입되었습니다. 파바이는 헤브넵이라는 이름으로 미 공군에서도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장착되어 운용되었습니다. 로빈 폴더먼은 그의 저서 현대 대한민국 공군력 대한민국 공군의 오늘에서 총 36대의 대한민국 F4E가 AGM-142를 사용하도록 개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파바이 버전과 관련하여 파바이-1 AGM-142A와 미사일의 C 및 D 버전이 모두 사용 중인 것으로 언급되는 반면 다른 출처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F4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버전인 AGM-142G와 AGM-142H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폴더만은 1996년 말에 조달한 116기의 미사일 초기 물량은 F4E에 사용하기 위한 파바이-1 버전과 미국 F-16 파이팅 팔컨을 모델로 한 KF-16CD용 더 가벼운 AGM-142B 파바이-2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에 인도가 시작되었지만 F-16용 파바이-2 버전은 납품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제153 전투비행대대 김도영 소령은 링크된 유튜브의 영상에서 마지막 실사격 파바이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통해 어떤 표적이라도 즉각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때 최강의 전력 무기였던 파바이의 마지막 실사격을 맞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적들을 떨게 했던 파바이 미사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미사일의 강력한 위용과 이 미사일을 운용하며 가졌던 자신감은 팬텀맨들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실시된 실사격 훈련 외에도 대한민국 공군의 F4E는 최근 4월 5일에도 500파운드 폭탄인 MK82를 장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영상에서 각각 10발의 MK82 폭탄을 장착한 세대의 F4E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F4E는 총 24발까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F4E의 최근 훈련은 맥도널 더글라스 전투기의 태역이 임박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총 103대의 F4E 중 10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55년 동안 총 220여 대의 다양한 기종의 F4를 운영했으며 대한민국에서 팬텀의 태역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6월 7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F4는 1969년 F4D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에는 개량형 F4E가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대한민국은 KF-16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F4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F4D와 RF4C 전술 정찰기가 각각 2010년과 2014년에 퇴역함에 따라 F4E는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F4 기종입니다. 노후화된 F4E와 F5EF 타이거2는 이제 차세대 KF-21 전투기와 미국이 공급하는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F4E가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퇴역하게 되면 전설적인 F4 이야기에 또 다른 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종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전투 임무에서 퇴역했지만 일본이 이 기종을 전투용으로 운영하던 시대는 최근에야 끝났습니다. F4는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이란에서 계속 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AGM-142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제10 전투비행단의 한 조종사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팬텀을 비행했습니다. 팬텀의 태역에 참여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기사의 번역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의 해외 댓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는 팬텀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F4 프라모델은 아직도 발목을 물어뜯는 작은 모형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세가와의 1:48 스케일이었죠. 커닝햄과 드리스콜이 컨스텔레이션호에서 조정한 유명한 비행기였는데 말이죠. 그 시대에 고해상도 미 해군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F4는 제가 10대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에요. 정말 멋진 비행기죠. 이란은 최전선에서 F4 작전에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공로로 유엔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서방은 지들 자신들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F4, 당신은 정말로 멋진 임무를 해내셨어요. 큰 경의를 표합니다. 이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파바이에 대해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로 소개가 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말이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F4에서 F-35로 바로 바꿔 타고 비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31배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상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